어제 인성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편집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텐데 쉽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왜 어린애들 행동하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마하고의 신뢰관계가 잘 되어 있는 애들은 엄마가 잠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막 이렇게 난리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정인의 모습이거든요. 믿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안 보인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낯선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들 보면 엄마한테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하나요? 심하게 집착하기도 하고, 조금만 안 보여도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또 그런 엄마들이 또 애들 안 볼 때 몰래 도망가, 또 애 속이고.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잖아요. 애는 또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애정결핍이 원인인 것인데 편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인성은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좀 짠한 케이스인데, 엄마가 사라져도 무심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낯선 모르는 아저씨가 좀 같이 지금 놀아준다고 해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 어른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는 행동 보면 위험하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왜 커서도 모르시냐고. 주변에 무인성 친구분들 있으시면 장난으로라도 배우자랑 헤어지라는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성 있으신 분들은 그래, 이것저것 다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 나도 내 살 길 살아야 되니까 엄마도 버릴 수 있어, 새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무인성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냥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랑하고의 앞날이 지금 당장 막막하다고 해서 낯선 아저씨 따라가려는 거랑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무인성의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매번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사실은 이런 뜻이었어요. 무인성은 바로 계단처럼 이렇게 함께 오르지 못하는 이 정서적 거리감을 상대방과 느끼게 되는 한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용은 관성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인데, 이게 참 맞는 말이긴 한데 잘못 쓰여지고 서로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처지를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버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정말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정말 그것만큼 화가 나는 게 없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를 하나 간단하게 해볼게요. 내가 지금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약속 시간에 갚으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진짜 화장실이 급해. 막 쏟아질 것 같아. 그런데 화장실에 들렸다 가면 수업 시간에 못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화장실부터 뛰어가는 사람은 무관, 화장실에 가서 받아가게끔 만드는 사람은 정관, 이제 또 똥이 지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갖다주는 사람이 이 편관재생살. 그러니까 이렇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역지사지를 가장 내세우는 것은 누구다? 바로 무관이다. 왜 무관이 역지사지를 가장 내세울까요? 자기한테 자꾸 뭐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서 바로 무관인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왜냐면 내가 얼마나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간 건데 너네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지. 응?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지금 안 받는다고 네가 지금 죽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역지사지 해보라고 상대에게 강조하는 사람 치고 정말 자신이 상대 입장을 고려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재생살은 반면에 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냐면 이게 참고 가다가 바지에 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막 싸놓고 지랄을 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유를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야. 도대체 왜 화가 났는지 몰라. 근데 이제 편간 자존심에 바지에 똥질인 거는 말도 못하고 흔히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무관이신 분들은 가족 중에 편간이 있거나 하신 가족이 있다면 역지사지 해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이 더 커져. 그러면 오히려 더 화를 낼 수밖에 없다니까. 세상에 편한 사람이 어딨고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설명드린 이유가 이 관성의 개념이란 것을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치관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관성의 대립만큼 어려운 게 없기도 해요. 특성이나 이런 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자기 문제를 못 보는 거야. 너무 그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이런 눈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결과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구단의 숫자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구구단의 논리를 이해를 하면 그 구구단을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관과 무인성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처음에 이런 격식을 허물고 시작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성의 그늘과 인성의 그늘이란 것이 없기에 처음 보는 타인에게도 정말 오랜 친구처럼 서스럼 없이 다가가기도 하지만 이 관인이라는 것은 친해지는 것에 단계가 필요하고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처음 본 사람하고 오래 의지하고 지낸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 이 시간적 정서적 공감대의 거리감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어요. 처음 본 사람한테 너무 서운해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 입장에서는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깐깐하다 이거야. 실망했다 이거야. 근데 이제 평관 입장에서 보자면 언제 봤다고 이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나를 실망을 해? 이제 나를 무시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무자 조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제 무인성 무식상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류가 됩니다. 정말 산샤댐 같은 그런 유형의 분들이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지인 인신사회를 일간별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대본을 쓰고 있는 중인데 완성이 되는 대로 한 편씩 올려드릴 테니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body shake it, baby.